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이모 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모 연주. 전번 시간에는 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모 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모라고 하는 거는 뭐냐? 바닷물이라고 그럽니다. 바닷물. 해수라고 하죠. 해수, 담노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사조를 푸는 데 있어서는 이 천간의 성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천간의 성질. 그 천간의 성질이 기운을 작용하는 겁니다. 그 성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수라고 하는 거는 해수, 담노수, 바닷물입니다. 아주 큰 물입니다. 근데 밑에는 뭐냐? 오화라고 하는 이 정화를 지지에다 착근을 하고 있어요. 정화. 이 정화는 말띠입니다. 말띠는 뭐냐? 암장에 정기, 정화와 기토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기토. 정화라고 하는 건 뭐냐? 촛불에 해당이 됩니다. 촛불. 기토는 뭐냐? 전답지토라 그럽니다. 습한 땅이에요. 물에 젖은 땅을 얘기합니다. 오정기. 그래서 이 말띠들은 뭐냐? 정화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촛불에 해당이 되지만은 촛불은 그 낭만적이고 감상적이고 약한 불 같지만은 우리가 절이나 교회 가면은 성당에 불을 켜지 않습니까? 그게 엄숙한 데가 있습니다. 엄숙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화려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는 뭐냐? 전답지토예요. 물에 젖은 땅이에요. 아주 수완이 좋고 임경빈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의 길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자자의 화생토예요. 그러니까 마당발 같은 아주 탁월한 수완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일주는 뭐냐? 바닷물이라고 하는 건 윤화수예요. 지혜로워요. 머리 두뇌 회전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모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말띠 중에서도 검은 말띠가 됩니다. 검은 말띠면서도 스케일이 커요. 아주 배짱도 있고 모험심도 강한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모가. 북한의 김정일 씨가 뭐냐면 김정일 씨가 이모년 아닙니까? 이 말띠입니다. 그리고 임과호는 둘 다 도화가 돼요. 도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는 말하자면 물이기 때문에 우리 호르몬과 같은 그런 정력, 그러니까 남녀 간의 호르몬 분비가 잘 된다. 이런 도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도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정치가들에게 도화가 있어야 대중적 인기가 있습니다. 도화가 없으면 대중적 인기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일부 사회에서 주술문화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하는데요. 동양에도 서양에도 보면은 서양 점성술이 있습니다. 12자리 별이라고 하는 서양 점성술이 있습니다. 그 서양 점성술이 우리나라의 사주 팔자와 유사한 거예요. 그 별자리의 이동에 따라서 그 성향과 직업과 운세의 흐름을 관찰하는 게 서양 점성술입니다. 성경도 어떻게 보면은 예언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둘 것이다.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새벽에 달기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게 벌써 영감을 가지고 예언을 한 거 아닙니까?
주술문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도 가보면은 이 역학이라고 하는 게 아주 일반화돼 있고 대중화돼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요. 보통 사주 명리에 대해서 풍순이 이런 역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민족이 일본 민족입니다. 운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일본의 이등 방문이 안중근 의사한테 총에 맞아 암살을 당했을 때 이등 방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베다이스라고 하는 일본의 영리학자에게 예언을 부탁했어요. 점을 쳤어요. 점을 쳐보니까 아베다이스가 이번 여행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일 가게 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등 방문은 나라의 국록을 먹고 있는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 점수를 이런 거에만 의존해 가지고 안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갔습니다. 그럴 때 아베다이스는 한 말이 뭐냐면 당신이 가긴 간다면은 간자성을 가진 사람, 요 간자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만나지도 보지도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화에 나오는 겁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한테 총을 맞고 이등 방문이 첫 마디가 뭐냐면은 아베다이스의 말을 기억해가지고 날 쏜 사람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죽을 때 자기 쏜 사람의 이름을 알아 뭐합니까? 아베다이스 때는 그렇게 한 겁니다. 요 밑에 나무 목자 쓰면 안중근의 뿌리 근자가 되는 겁니다. 뿌리 근자. 여러 가지로 역학에 얽힌 얘기가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6효점을 쳐서 전쟁에 성공하는 승리의 캐가 나오면 전쟁을 하고 전쟁에 불리한 흉캐가 나오면 하질 않았습니다. 난중일기에 나와요. 천시와 인어와 지리를 중요시해서 기업을 경영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이에요. 이런 이치를 모르고 무조건 주술을 갖다가 무슨 미신화되고 과학의 시대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기운학이라고 하는 이치를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은 뭡니까? 계절의 변화에 기후에 따라서 신체의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고 생리적 변화에 나타나서 심리적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봄이 되면 처녀가 봄바람이 나잖아요. 가을이 되면 남자는 기분이 좋고 계절의 변화에서 기운의 변화에서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고 주기열적으로 봄이 가면 여름이 가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만사가 사계절 이치와 마찬가지예요. 봄같이 발전하고 여름같이 성하고 가을같이 내리막이 있고 겨울같이 축소되는 그런 운명의 주기율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고 그걸 규명해 놓은 게 바로 뭐냐면은 요 사주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 그냥 팔자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 타고난 운명의 주기율이요, 특성이에요, 성향이에요. 요 사주를 보십시오. 이모, 병호, 을의 무자입니다. 남자 사주를 볼 때는 재를 우선해서 봐야 되고 여자 사주를 볼 때는 관을 봐야 돼요. 그 을의 관은 뭡니까? 금이거든요. 근데 사주에 금이 없어요. 금. 여기는 전부 불이고 오가 많고 해자, 수고, 토가 있는데 이 사주에는 뭐냐? 금이 없다 이거예요. 그 남자가 없어요. 그 남자가 없다는 건 뭐냐? 남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 기운을 타고난 거다 이거예요. 요게 팔자예요. 그래서 사주는 뭡니까? 이 사주에는 뭐냐? 신약사주가 있고 신강사주가 있어요. 화가 많기 때문에 을목과 초목이 화가 이렇게 많으니까 목생화 내 기운을 말하자면 이렇게 설기를 시키다 보니까 신약사주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약사주.
그 신약 사주는 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식상관이 많은 사주입니다. 식신상관이에요. 그 식신상관인데 너무 많아요. 화가. 태과예요. 그러나 태과이지만은 전체의 환경을 봐야 돼요. 부분을 보지 말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돼요. 해자가 있거든요. 인수가 여기에 착근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 음양의 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신사중작용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재물운이 좋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병화가 돈이니까 어느 쪽이냐? 금이라면은 기술, 이공, 산업, 계통이지만은 화라고 하는 건 화려한 직업이거든요. 그 디자이너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예술 쪽에 재물운이 좋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인수를 깔고 있거든요. 해자축. 그 음양의 조화가 되거든요. 그러나 초년에는 화가 많으니까 공부는 잘 못했고 말년에 교양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문성이 있고 왜냐 해자는 말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생목이 되기 때문에 교육 문화에도 관심이 많고 배운 거를 표현하는 은용도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음양의 조화가 나름대로 잘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 금이 없기 때문에 돈 버는 데만 관심이 갖고 남자에 대한 무관심한 상태에서 남자 관계가 외롭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건강에는 순환이 되질 않는 거예요. 순환이 되질 않아요. 건강의 기본적인 거는 음양의 조화고 남녀 관계에 원만한 관계에서 건강이 유지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수분이 고갈이 돼요. 그 수분이 고갈이 되는데 마침 해자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은 평생 남자 관계를 외롭게 살고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화 자체가 금을 극하잖아요. 남자를 피곤하게 하잖아요. 남자가 배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런 거가 사주 간명의 하나의 기본 이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초년에 뭡니까? 인묘진 요게 44세까지는 목화운으로 갑니다. 운이 나쁘다고 봐야 되죠. 우에다가 수가 들어오니까 좀 좋을 때도 있었지만은 잠시고 안 좋은 때가 많죠. 그러나 개축 때문에 더 좋습니다. 이렇게 불이 많은 사람이 목화운에서 겨울운으로 갑작스레 바뀌게 되면 이때 큰 병이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전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학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이 나와 있는 특성을 알고 그 특성을 단점을 수양을 해서 수정을 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사주인 경우에는 남자를 너무 기피하지 말고 남자 관계에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자기의 건강 유지와 인생을 즐기고 재밌게 사는 그런 인생의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45세부터 좋은 운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모 연주와 여명의 사주 하나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